안녕하세요. 울산 평화너머 TV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평화너머 데이원 최강민입니다. 제가 오늘 오디오북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주한미군 주둔비 기초편입니다. 평화너머 회원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인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반미전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읽어볼까요?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제대로 알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근거로 주한미군이 주둔해온 이래 한국은 오랫동안 주둔비를 분담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땅을 조건 없이 무분별하게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됐고, 나중에는 기지 이전 비용, 건설 비용,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재정을 부담해 왔습니다. 유무형의 인력과 자원, 미군 주둔으로 인한 범죄와 각종 사회적 비용들을 모두 따지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것입니다. 이미 분담을 넘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은 머니머신, 한국은 항공모함. 최근 미국이 한국을 지칭하는 말들은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비용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 항공모함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입니다.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군에 지불해온 비용들은 과연 타당했나?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따져 묻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필수 과정,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챕터 1.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이 지불한다.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전국 곳곳에 약 50개가 넘는 주한미군 기지를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하기로 조약과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 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 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19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 조약 4조입니다. 1953년 체결되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평등성과 낙후성이 지적되는데, 특히 4조는 심각한 영토 주권 침해 조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마음껏 군대를 배치하고 전개할 권리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이른바 소파도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사법 주권을 제약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파 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과 부지를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절차 규정도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정부가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무상 공여 토지 비용만 한 해 1조 739억입니다. 이마저도 미군 부지의 상업적 개발 이익, 공원 조성 편익, 정상적인 임대 수익 등 한국 국민들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액수입니다. 무기한 무상 사용을 규제할 방법이 없냐고요? 필리핀의 경우 미국과 경제 원조 형태의 기지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99년으로 합의됐던 기지 사용 계약 기간을 25년으로 줄이고 매번 재협상을 해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미군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챕터 2. 군산 미 공군기지 내 활주로를 한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이용할 때 미군이 이용료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은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기지입니다. 군산공항의 활주로 유지 보수 책임은 미군에게 있고 민간 항공사들은 활주로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지은 활주로 이용료를 미군에게 낸다는 것도 의아한데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의 경우 국내선 여객기의 1회 착륙료는 10에서 15만원 선입니다. 반면 군산공항은 활주로 1회 착륙에 40만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타 공항 대비 3배가 넘는 비싼 이용료에 항공사들이 항의하자 초과 금액은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각각 절반씩 내줍니다. 초기 협약 당시 1회당 약 60달러였던 활주로 이용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매달 공항공사 직원이 미군을 찾아가 직접 수표로 현금으로 전달합니다. 우리 영토를 기지로 쓰면서 30년 넘게 활주로 이용료를 받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미군이 해서는 안 되는 수입 사업이라는 것도 문제고 한국 공공인프라에서 미군이 이용료를 걷는 구조 자체도 문제입니다. 미군은 활주로 이용료를 비싸게 받으면서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9년 5월 낡은 활주로가 깨져 내려앉아 하루 넘게 공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 준비 중이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미군은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정부와 맺은 협약에 활주로 문제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를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미군의 일방적 통보로 활주로가 폐쇄되면 민항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됩니다. 2020년 5월 미군이 사전 연락도 없이 활주로를 닫아 여객기가 공중에서 1시간 넘게 선회하며 착륙 허가만을 기다려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에도 제주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갑작스러운 미군의 활주로 폐쇄로 공중에서 40분을 떠돌다 광주 공항에 착륙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모든 안전마저 미군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챕터 3. 미국은 주한미 대사관 임대료를 낸 적이 없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군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임대료는 최근 5년 기간만 거쳐도 약 450억 원입니다. 2025년 한 해만 셈해도 94억 3천만 원. 수도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이용하면서 미 대사관은 아무 근거 없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관행과 우리나라 법 모두 외교 공간의 취득과 사용은 유상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배포한 주한공관 업무 안내서는 공관 또는 외국 정부의 부동산 취득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7년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대사관 부지를 제공하고 연간 1달러씩 지불하기로 한 협정이 대표적 상호주의입니다. 반면 주한미 대사관의 임대료 미납은 상호주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내의 공관 일부는 매입하고 그 외에는 매달 월세 47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매달 억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 광화문 노른자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사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 아니냐고요? 일본의 경우 주일 미 대사관 임대료를 꼬박꼬박 다 받은 것은 물론 갱신협상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10년간 체납분까지 다 정산받았습니다. 이처럼 미 대사관에 미납된 임대료를 받아내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런 불법적 사용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이 1980년부터 임대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2008년, 2018년,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되어 왔습니다. 45년이 넘는 국유재산 불법 사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외교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챕터 4. 용산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 이전 건설비의 90%를 미국이 냈다. X. 2018년 평택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 준공식에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한국의 비용의 90% 이상을 투자했다. 따라서 미국은 100%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기념사를 남겼습니다. 미군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영화관, 골프장, 수영장, 호텔과 도넛 공장까지 모든 최신 시설들은 한국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2000년대 초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 분화, 즉 필요한 곳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위해 부대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서울과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던 기지들을 통합해 평택기지로 이전 확장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미 2사단 등 전국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미국이 원한 사업이었고, 용산의 미 8군 사령부 이전은 한국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각각 5대5로 분담하기로 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처음 7조 원 정도 예상했던 기지 이전 사업비는 2010년 기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8.9조 원, 미국이 7.1조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전체 15조 원 정도가 한국 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 비용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미국 예산을 쓰지 않고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대5 공동부담 원칙은 휴지 조각보다 못했고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 외에도 평택으로의 대규모 미군 기지 이전으로 주민 피해 보상, 지역개발 등을 위해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6년 말 실효를 앞두고 있는 특별법 지원과 투자금으로 현재까지 약 20조 원이 쓰였습니다. 기지 이전뿐 아니라 미군 주둔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챕터 5.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미국 측이 정한 적이 있다. X. 2002년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기지를 반환하면서 오염을 정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화된 것이 없고 그 피해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환경정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5,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모두 우리의 세금입니다. 더럽힌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상식인데 미국은 왜 돈을 안 낼까요? 한미 소파와 2001년 합의한 특별 양해 각서에 미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어떠한 강제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파 4조 2항에 따르면 미군의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2001년 합의한 특별 양해 각서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관해 조치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미군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미군 자체 환경관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조항들입니다. 실제 미국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다며 비용 지불을 거부해왔습니다. 2006년에 공식 반환된 하야리아 부대의 정화 비용도 부산시가 부담냈고
1,40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은 조 단위로 추정됩니다. 독일의 경우 미군이 독일법에 따라 환경오염 관련 비용을 신속히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규정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르더라도 미국은 마땅히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산 하야리아 부대는 환경 정화가 끝나 2014년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오염된 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군산 미군기지는 기지 내 유류 유출 사고로 농지가 오염되었고 우폐수가 정화 없이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 과정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벤젠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용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벤젠이 나오는 땅에 시민 주거지를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챕터 6 소파에 따르면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내야 한다. 5. 소파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1조 원이 넘게 내고 있습니다. 소파 5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한국이 매년 1조가 넘게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는 막대한 미집행금 논란. 2006년에서 2007년 2년간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잔액을 투자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이자만 566억이라는 사실이 발표해졌습니다. 비판이 거셌지만 진상규명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11차 협정 기간 실제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1조 9,151억 원을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주한미군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단 하나도 확인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미국은 협상에서 역의 미군기지 관리 비용도 한국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괌이나 하와이 기지 등의 관리비, 오키나와나 괌에서 오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쓰겠다는 것인데 이미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간 동안 954억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일 미군과 역의 군용기 수리비 지원에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이 방위비 분담금이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이렇듯 출발부터 상위법을 위배하고 많은 부당함을 안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199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은 총 26조 9,866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깜짝 상식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991년 1월 소파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주둔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소파 5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경비의 일부를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미는 2에서 3년 단위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와 관련된 분담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오늘날 12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인건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방위비 분담금은 군사시설 건설뿐 아니라 미군의 세탁, 목욕, 쓰레기 처리 비용도 포함되는 군수 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급할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책정하는 총액형 협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서는 항목별로 필요한 지출 내역을 따진 후 그것을 더하는 소요형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액형 방식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어 묻지마 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도 비준 과정에서 협상 방식을 소요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 추진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챕터 7 주한미군에게 한국이 지원하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뿐이다. X 대체로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돈은 방위비 분담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의 일부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기지 이전 비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토지 무상 공여,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부동산 임대료,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 여러 항목들을 직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딱 3차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공개했는데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총 3.4조 원입니다. 이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으로 총 지원금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표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 임대료인데 정부가 저평가한 토지 임대료를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반영하면 한국의 지원금은 연간 총 7.7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 정부와 미국이 공개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개한 3번의 주둔비 지원 총액과 미 의회 조사국 자료, 미 국방부 운영 유지 예산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연구를 의뢰해 국방백서에 공개한 자료와 미 국방부 2017년 회계연도 운영 유지 예산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2016년 한미가 분담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각 3조 3,924억 원과 1조 2,823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6년 기준 한국의 주둔비 분담률은 70에서 80%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률 40%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주둔비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마저도 기지 이전 비용,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최근 연도 자료를 연구조사에 정리하면 더 높은 분담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직간접비의 일부만 계산해 놓고 한국의 분담률이 약 40%밖에 안 된다며 계속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지만 한국은 이미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챕터 8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330억 달러는 한국의 추가 부담이 없는 지원이다. 알 수 없다. 202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포괄적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1년에 약 3.4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10년에 걸쳐 지불하는 돈이고 직간접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추가 부담이 없을까요? 우선 정부가 설명대로 직간접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도 의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분담해온 직간접비 전체를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데 미국도 같은 입장일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330억 달러는 하나로 약 448조 원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2021년 기준 연 3.4조 원이고 10년치를 단순 계산하면 34조 원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10년 동안 48조 원을 지불하려면 매년 7에서 8%씩 인상해야 합니다. 주준비 지원금 중 어떤 항목을 무슨 근거로 인상한다는 것일까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거나 그 외 직간접비를 인상하거나.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이외의 직간접비는 토지 임대료를 제외하면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미국이 저평가된 토지 임대료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리도 없습니다. 결국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돈이 남아 은행에 쌓여 있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은 여계훈련비,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방위비 분담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항목들이 인상의 근거라면 우리가 방위비를 인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에서 활동하는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챕터 9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척당 4조 원인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합의했다.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성과로 알리며 자주 국방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했다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한국이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 뒤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 승인만 있을 뿐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건조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설계도와 핵심 기술을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한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프랑스와 같이 설계 건조는 물론 기술 이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사례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호주와 같이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은 물론 연료도 미국 기술자나 군관계자가 관리하며 한국의 독자 정비, 개량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 필리 조선소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설계 전 과정까지 미국이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미국산 핵 추진 잠수함을 수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건조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7,925톤 핵 추진 잠수함 한 척당 건조 비용은 4조 원에 이릅니다. 한 척만 건조해도 한국 국방비의 6.6%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과 공장 인프라를 제공하고도 핵심 기술 이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비싼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자주 국방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불평등하고 이득 없는 합의입니다. 챕터 10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므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X 지난 72년 동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국방 전략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2006년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만 전념하는 북방위군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세계 각지로 투입되는 신속 기동군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미국은 제1도련선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중국까지 확대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서 한국의 인도, 태평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동맹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대북 억지가 아니라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이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주한미군 전투기가 한국군의 통보도 없이 서해에 출격하여 단독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즉각 대응 출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월 이란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대북 방어용이라던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중동으로 차출했습니다. 서해 출격과 사드 차출은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발진 기지이자 유사시 제1 타격 대상이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줬습니다. 중동의 미군 기지들이 그렇듯 미군 기지가 한국 땅에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은 확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전력 차출은 물론 한국의 역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침략적 패권을 버리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요구하는 위험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천문학적인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330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입니다. 이 돈은 사실상 한국의 안보가 아닌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전쟁 분담금에 불과합니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이 이 불법 부당한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깜짝 상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2006년 1월 한미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만 묶여있는 고정 전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동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정부는 한국군이 다른 전쟁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한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사전 승인 절차, 거부권, 협의 의무 등의 구체적 방식은 명문화되지 못했습니다. 2006년 이후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 배치와 같은 미군의 이동은 수시로 진행됐지만 사전 승인이나 공식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2026년 서해 출격과 이란 전쟁 전력 차출도 결국 이와 같은 구조와 관행이 낳은 결과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거꾸로 된 지도와 제1도련선 내 유일한 미군이 주한미군이라는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미국은 한반도를 동북아 전진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비군 50만 명, 상호 운영성이 높은 무기체계, 세계 유일의 훈련장 등의 국방 인프라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한반도에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미국이 수혜를 입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원치 않는 미국 전쟁에 연루될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비 책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같이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